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광경은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10일 대한민국 공군 기지.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기체 번호 1번 KF-21 보라매가 애프터버너의 거대한 불꽃을 뿜으며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행을 지켜보는 미국 로크히드 마틴과 유럽의 방산 대기업들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보라매의 최고 속도나 스텔스 성능이 아닙니다. 그들을 경악하게 만든 건 이 전투기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미친 시스템 때문입니다. 자,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국격 상승에 취해 성능만 따졌습니다. 우리 전투기가 F-35랑 비슷하다는 말에 환호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성능 좋은 전투기라도 부품 하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경납고에서 먼지만 쌓여 있다면 그것은 1,000억 원짜리 쓰레기일 뿐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 하늘이 멈추고 있습니다. 미국제 최신형 전투기들조차 부품 공급망 붕괴로 가동률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바로 이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방부 장관들의 허를 찌르는 제안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안에 모든 걸 고쳐주는 생태계를 통째로 넘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핵심 K방산 2.0의 심장인 MRO 패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전 세계 큰손들이 삼성전자 주식보다 K방산의 미래 수익 구조에 더 열광하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 안보를 구독 경제로 묶어버리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전략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보라매가 어떻게 세계 방산의 넷플릭스가 되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엽니다. 먼저 최근 뉴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 하나가 유럽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독일제 전차는 고장나면 부품 기다리다 전쟁 끝나겠는데 한국제는 전화 한 통이면 다음날 정비팀이 날아온다는 보고였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0년간 휴전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군수 지원 속도를 강제로 최적화해왔습니다. 이 빨리빨리 DNA가 2026년 현재 디지털 트윈 기술과 만나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AI 예측 정비 시스템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제 MRO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박아 두셔야 합니다. 유지, 보수, 정비를 뜻하는 이 단어는 방산의 새로운 노다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기를 팔 때 받는 수천억 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수익은 무기를 판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전투기의 수명은 보통 30년에서 4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들어가는 운영 유지비가 무기 가격의 3배에서 4배에 달합니다. 1,000억 원짜리 KF-21 한 대를 팔면 향후 30년간 4천억 원어치의 구독료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미국이나 프랑스는 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무기를 파니까 정비는 너희가 알아서 기다리라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틈새를 정교하게 파고들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방산의 핵심인 현지 밀착형 MRO 허브 전략을 봅시다. 폴란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은 단순히 KF-21과 K 전차를 배에 실어보내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현지에 거대한 정비 공장을 세우고 한국의 정비 노하우를 통째로 이식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전략일까요? 폴란드 주변국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심지어 발트 3국까지도 이제 무기를 살 때 한국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를 24시간 고쳐주는 거대 서비스 센터가 있으니까요. 자동차 살 때 서비스 센터가 집 근처에 있는 브랜드를 고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서비스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경쟁자는 따라올 수 없는 벽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최신 기술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 기반 상태 예측입니다. 2026년형 KF-21에는 수만 개의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센서들은 실시간으로 기체의 상태를 한국의 서버로 전송합니다. 엔진의 특정 부품이 50시간 뒤에 고장 날 것 같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비행기가 땅에 내리기도 전에 이미 교체 부품이 경납고에 도착해 있습니다. 미국 F-35 정비창에서 부품 신청 서류를 쓸 때 한국의 보라매는 이미 새 부품을 끼우고 다시 하늘로 솟구치는 겁니다. 이 압도적인 속도 차이,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하는 K방산의 민낯입니다. 이제 외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국방 시스템 자체를 점유하고 있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산이 잘 나가면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 지도는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반도체 하나로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방산이 그 강력한 쌍두마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려보죠. KF21 프로젝트 하나로 창출되는 직접적인 고용 효과만 1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MRO 서비스 센터가 해외에 세워질 때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품 수출길이 열립니다. 과거 완성차 수출이 부품 업계를 먹여 살렸던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고 나면 동네 카센터에서도 고칠 수 있지만 전투기는 오직 대한민국 기업만이 고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벽한 진입 장벽이자 강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방산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팔면 끝나는 제조업이 아니라 30년 동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현금이 들어오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말입니다. 더 소름 돋는 지점은 이 방산 기술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는 속도입니다. KF21의 초고속 데이터 링크 기술은 2026년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UAM의 관제 시스템으로 이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투기 엔진의 효율을 높이는 열관리 기술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냉각 시스템의 표준이 되고 있죠. 이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자산 가치를 바꾸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기준 세계 5대 연기금 중 하나인 노르웨이 쿡부펀드가 한국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사상 최대치로 늘렸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히 전투기의 기동성이 아닙니다. 한국이 구축한 방산 공급망의 디지털화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의 가치를 본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하늘은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위에서 날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부품,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정비 데이터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국가도 최첨단 연공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 이것이 바로 기술 국방을 넘어 경제 국방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미국은 자기들의 시장을 잠식하는 한국의 성장을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2026년 현재 전 세계 지정학적 구도를 이해하면 그 답은 명확해집니다. 지금 전 세계는 두 개의 공급망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미국은 고민에 빠졌죠. 자국 내 제조 시설은 부족한데 동맹국들에게 줄 무기는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고민입니다. 이때 미국이 선택한 최고의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첨단 설계와 원천 기술을 맡고 대한민국은 그 기술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며 완벽하게 생산하고 관리하는 변기창 역할을 맡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2026년 국제 정세 용어로 프렌드 쇼어링 2.0이라 부릅니다. 단순히 공장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인 무기체계의 사후 관리까지 동맹국인 한국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죠.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국의 MRO 패권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무기는 성능을 떠나서 이제 부품 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중국제는 가격은 싸지만 속을 알 수 없다는 보안 리스크와 조악한 사후 관리 때문에 신뢰를 잃었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치적 조건 없이 약속한 기한에 완벽한 성능의 무기를 배달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 심플하지만 강력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2026년 전 세계 국방 시장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KF21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시장에서 기록적인 사전 계약을 달성한 비결도 기술 이전과 현지 MRO 센터 건립이라는 파격적인 조건 덕분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제 압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갑질을 당하지만 한국 무기를 사면 파트너십을 얻는다는 사실을요. 이제 전 세계 안보 질서가 어떻게 대한민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2026년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기엔 대한민국의 야심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가장 화제가 되었던 기술은 한국의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방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원자력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K방산 3.0의 핵심 열쇠입니다. 미래의 무기 체계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레이저 무기, 초고성능 AI 레이더, 그리고 무인 함대까지. 이 모든 것을 가동하려면 움직이는 발전소가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지금 이 SMR 기술을 방산 MRO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세워진 한국형 방산 허브가 단순한 수리 공장을 넘어
한국의 SMR 기술로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스마트 국방 도시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무기와 정비뿐만 아니라 그 무기를 움직이는 에너지원까지 공급하는 유일무이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안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에너지라는 세 박자를 모두 손에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우주 방산의 원년이기도 합니다. KF-21이 영공을 지킨다면 우리 국산 저궤도 위성망은 우주에서 전 세계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MRO 시스템은 이제 지상을 넘어 우주 궤도에 있는 위성의 수명 연장과 관리까지 확장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6년 1월 KF-21의 실전 배치라는 뉴스 한 줄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거대한 설계도는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가 전 세계 하늘을 누비고 전 세계가 한국의 AS를 받기 위해 줄을 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건 기술 이전에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와 집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퀀텀 점프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승전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궁금하시다면 이슈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